안녕하세요. 제가 320A 인산철 파워뱅크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사전에 배선도를 제가 그려봤어요. 근데 그거를 그리니까 도움이 많이 돼서 혹시 파워뱅크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유하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 제가 320A 파워뱅크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물론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곡함프 작년 10월달에 하던 곡함프를 간 적이 있었는데 100A짜리가 한 80여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품 브랜드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100A 정도면은 하루 저녁 정도 전기 매트, 카본 매트 같은 걸 쓰게 되면 하루 저녁 정도밖에 못 쓰더라고요. 그렇게 용량이 많지 않아서 일단 용량이 좀 많았으면 했고 그러려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우연한 계기가 돼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 자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320A짜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해서 자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작을 하면서 일단 파워뱅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박스에 어떻게 넣느냐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워뱅크를 처음에 가장 중요한 파워뱅크의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요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 셀, 공칭전압 3.2V짜리 각 셀당 320A짜리 직렬로 연결해서 만충했을 때 14.6V까지 나올 수 있고 만충 전압이 그래서 만충했을 때는 뭐 13.6V 정도 8V 정도는 힘들고 13.6V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회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BMS 요즘은 스마트 BMS로 나와서 휴대폰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휴대폰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오차는 있어도 그런 대로 쓸만합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 테고 그리고 이 배터리 전압 충전과 방전을 할 때 전압 레벨 차가 생겼을 때 그거를 조정해주는 밸런싱 기능이 있는 액티브 이퀄라이저 밸런서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또 전압량하고 전류량을 알 수 있게끔 적산계라고 얘기하는 쿨롱미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자작하게 된 계기가 좀 과설결에서 안정적인 파워뱅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인산철 배터리가 이게 충방전을 약 4,000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 사용 기간은 약 잘 쓰면은 10년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수명이 다해서 파워뱅크를 그만 쓰는 경우는 없고 아마 중간에 고장이 나겠죠. 배터리에 무리가 간다든가 이퀄라이징이 잘 안 돼서 배터리 수명이 다할 수는 있겠죠. 네, 그걸 제가 유튜브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고를 했습니다. 다른 유튜브님들의. 네,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 전기 제품들이 합선됐을 때 만약에 안전장치가 없다면 BMS가 있긴 하지만 쇼트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저는 휴즈 박스를 준비를 해서 휴즈를 통해서 요게 이제 SS1이라고 하지만 시거 소켓입니다. 시거 소켓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게 휴즈인데 플러스가 들어와서 마이너스가 연결되는데 만약에 이게 휴즈 소켓에 연결된 전자 제품들이 합선이 됐을 때 배터리에 직접적인 무리가 가는 게 아니고 휴즈가 단락이 돼서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휴즈 박스를 만들고 시거 소켓하고 시거 소켓 3개, USB 소켓 하나, 그리고 DC 파워 서플라이 뭐 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잘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남들이 다니까 저도 달아봤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인버터나 대전류 단자 같은 거 쓸 때 그거 쓰려고 대전류 단자, 그리고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 AC 충전기, 한정 충전기라고 얘기하죠. 가정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저는 차량용 충전기는 사용 안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쓰겠지만 그 충전기를 위해서 단자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워뱅크 박스 안에 넣어놨을 때 스위치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 온오프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스위치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작아요. 그래서 스위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릴레이, 회로상으로 릴레이를 하나 달았어요. 12V짜리 릴레이. 그렇게 달아서 파워뱅크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박스인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님들은 뭐 케이블 타이로 이거를 묶고 테이핑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 파워뱅크를 배터리를 주문을 해가지고 조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작하기 파워뱅크 만들기 전에 충전 테스트를 일단 해봤어요. 충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임시로 연결을 해가지고 BMS 연결하고 이쪽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는 이퀄라이저를 여기 연결을 한 거예요. 이퀄라이저 이거 BMS 연결하고, 그리고 이거 쿨롱미터 적산계를 연결을 한 겁니다. 쿨롱미터 뭉치, 그리고 이건 한전 충전기, 항전 충전기를 충전을 하고 이게 휴즈 박스입니다. 그리고 방전은 제가 카본 매트 구매를 해서, 카본 매트가 꼼지락 카본 매트 차량용이 100A일 때 16시간 정도 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충전과 방전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전 충전기 이거 자체가 전압도 조정할 수 있고 암페어도 조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요 액정에 보면은. 그래서 14.4V로 5A, 원래는 320A면은 0.1씩, 그러니까 32A로 충전을 보통 한다는데 그거보다 낮게 5A로 제가 만충을 했었어요. 만충을 하고 또 만방전을 시켜보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충했을 때 약간 배부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유튜버 차박전기님께 제가 문의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차박전기님께서 전문 지식을 좀 나눠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약간의 배부른 현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고민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케이스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다른 유튜버님들 모양으로 케이블 타이를 묶고 테이핑을 하고 뭐 수축 팁으로 싸고 그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배부른 현상이 있는데 뭐 압력을 더 가하는 게 저는 좀 달갑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케이싱을 안 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주문했을 때 스티로폼으로 해서 포장해서 오더라고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케이스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요게 스티로폼이라 칼로 재단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하는데 요 배선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 각 셀을 직렬로 연결해서 파워뱅크를 만들더라고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요 각 셀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BMS를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BMS를 활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스마트 BMS라고 해서 그 앱을 깔게 되면 핸드폰에서 이 BMS의 뭐 예를 들어서 만총 선 볼테이지나 아니면 각 셀당 하이 볼테이지, 로우 볼테이지를 설정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1이라고 되어 있고 B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니 1이 아니고 P-B-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배터리 쪽에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요거는 파워 쪽에 마이너스 가는 겁니다. 요 부분은 이퀄라이징 기능이 있는 건데 각 셀의 전압값이 틀리게 되면은 그 전압값을 서로 저항을 태워서 전압값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폰으로 앱을 깔면 핸드폰으로 내용을 볼 수 있고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BMS를 장착을 하게 되고 또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100A짜리 유튜브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100A 정도 될 때는 이퀄라이저를 따로 안 하신다고 하는데 고용량을 한다고 합니다. 이퀄라이저를. 그래서 저도 그냥 이퀄라이저를 달았습니다. 과설기가 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더 좀 이왕이면은 안전하게 그리고 되신 대로 좀 사양을 좀 배터리 이외에 부수적으로 좀 많이 달고 싶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달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셀 간의 전압차가 그냥 사용할 때는 1.2mV 뭐 많아야 한 4mV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퀄라이저를 하게 되면 안정기에 들었을 땐 0.1mV까지 셀 간의 전압 차이가 발생 안 하더라고요. 그 스마트 BMS 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멀티미터 테스터기로 찍어봤을 때는 전압값이 거의 똑같게 나와요. 그게 다 이퀄라이저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퀄라이저는 요거 좀 불이 들어와서 제가 연결하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요게 이퀄라이징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검은선이 배터리의 마이너스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B1의 배터리 B1의 플러스 B2의 여기 보시면은 요 검은 선이 배터리 B1의 플러스 그리고 요 초록색 선이 검은 선이 배터리 B1의 마이너스 그리고 초록색 선이 배터리 B1의 플러스 노란색 선이 배터리 B2의 플러스 뭐 하얀색 선이 배터리 B3의 플러스 빨간색 선이 배터리 B4의 플러스로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BMS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검은색 선 기준으로 해서 이 검은색 선 기준으로 해서 이 검은색 선 기준으로 해서 검은색 선이 B1의 마이너스 그 바로 옆에 선이 배터리 B1의 플러스 그 옆에 선이 배터리 B2의 플러스 그 바로 옆에 선이 배터리 B3의 플러스 그 마지막 선이 배터리 B4의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선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MS의 B-는 배터리 B1에 마이너스로 가고 P-는 파워 쪽. 여기 이제 쿨롱미터, 요 쿨롱 적산기하고 연결되는 건데 적산기하고 연결되게끔 해서 전원이 마이너스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B1이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는 B1이 요 메인 B1 선하고 연결을 해서 B1 배터리에 마이너스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선이 B1에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퀄라이저도 마찬가지로 이퀄라이저도 B-가 결국은 배터리 B1에 마이너스로 연결되니까 같이 물리는 거죠. 같이 물려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손으로 배선을 했지만 나중에 수리부수를 위해서 각각 여기에다 물렸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자작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고, 마찬가지로 이퀄라이저에서도 B1이 BMS B1하고 같이 해서 B1 배터리에 플러스에 물렸습니다. 또 그 옆에 이퀄라이저 B2도 결국은 그 BMS의 B2하고 같이 해서 배터리 B2에 플러스에 물렸죠. 마찬가지로 B3도 그렇고 B4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만약에 전원이 없다. 근데 배터리에 전압이 제가 처음에 구매해서 바로 잡았을 때 3.219 뭐 217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밸런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요거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회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BMS에서 휴대폰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적산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휴대폰이 아니고 파워뱅크 박스에 적산계를 설치를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쿨롱미터를 설정을 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쿨롱미터가 이런 식으로 제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액정 부분, 이게 이제 인디게이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볼 수 있게끔 되고, 여기 이제 쿨롱미터 용치, 요 B-, P-.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요걸 연결을 해서 요 케이블로 해서 뭉치해서 이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여튼 뭉치해서 일로 인디게이터 쪽으로 연결돼서 액정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쿨롱 여기 이런 식으로 전류량 현재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는지 충전량이 나오고 암페어수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테지 총 용량의 몇 프로까지 충전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충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320A짜리인데 0.1C로 하게 되면 32A로 충전을 했을 때 몇 시간 만에 충전이 되느냐라는 거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압.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전압값이라고 그러니까 직렬 연결했을 때 전압값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충방전 했을 때 전압 곱하기 암페어를 했을 때 와트수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세팅하는 건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제가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충전을 했을 때 만 충전을 해서 이 100% 세팅을 하고 나서 방전을 했다가 다시 충전을 하게 되면 만 충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00%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제 구매 사이트에 보니까 간단한 영문으로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번역기를 돌려서 좀 해석을 해봤더니 요 OK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세팅을 하는데 세팅값 나중에 그건 이제 동영상을 올리겠지만 캐퍼시티 그래서 총 암페어 용량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20암페어로 제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총 용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정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하이 볼테지가 있어요. 하이 볼테지가 있는데 이 인산철 배터리가 만 충전했을 때 각 셀당 3.65V가 만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4 하게 되면 14.6V가 나오는데 다른 유튜버님들 보니까 13.6V나 4V로 설정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로우 볼테지는 또 이제 그냥 0으로 놔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 매뉴얼을 간단하게 보니까 하이 볼테지 이상 됐을 때가 100%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얘가. 그리고 로우 볼테지까지 이하가 됐을 때 0%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3.6이나 4로 하이 볼테지를 설정을 하니까 충전을 할 때 13.4나 6은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바로 얘가 100% 인식을 해서 얘가 100으로 나와버립니다. 요 자체, 요 50%라고 되어 있는 요 값이 100%로 바뀌더라고요. 13.6V 됐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0V를 설정을 안 해서 그렇지만 0V를 설정을 예를 들어서 만방전 했을 때 약 2.5V인가 10V겠죠? 만약에 로우 볼테지 10V로 안 하고 11V로 내가 11V로 설정을 해놨다. 11V로. 그러면은 이건 0으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 볼테지는 제가 14.6V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방전을 시켜놓고 거의 만방전이죠. 완전히 만방전 시키지 않았는데 얘네들 매뉴얼 보니까 캐퍼시티를 제가 320A인데 이게 얼마인지 모를 때는 이거를 엄청 높여놓으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20이든 520이든 해놓고 만방전시켜서 충전을 하랍니다. 그때 0으로 세팅을 해놓고 0으로 세팅을 하고 그러면은 이 암페어는 거의 근사치에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방전을 시켜서 만충전을 해보니까 312A까지 충전을 하고 스마트 BMS에서 제가 스마트 BMS에는 14.6V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스마트 BMS가 이 쿨록미터보다도 전압값이 약 0.1% 볼트 정도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4.5V에 제가 넣어놨더니 스마트 BMS에서 그 전압값에 도달하니까 차단을 시켜보더라고요. 충전을요. 그래서 312A까지 제가 충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만방전 시켰을 때 완전히 만방전 시킨 게 아니라 10.3V까지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충전을 시키면서 보니까 0.3V당 5A 정도 충전이 되더라고요. 5A 정도. 그랬을 때 5A 그러면은 더하기 5하면 317A까지 제가 충전이 다 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3A는 만 충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자꾸 차단을 시켜버려가지고 이게 전압이 오르락내락 하니까 14.6V가 되면은 스마트 BMS가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뭐 15V 설정해놓고 충전을 한다 그러면 괜히 배터리에 무리가 갈까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만 충전을 안 시키고 그냥 317A가 만 충전이라고 생각해서 만 충전 세팅을 해놓고
제가 이제 방전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요 적산계는 그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매뉴얼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돼 있는데 일단은 두고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적산계를 연결을 하고요. 적산계 뭉치 그리고 요게 이제 요 B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요 B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하나 선을 빼서 플러스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바로 배터리에서 나오는 플러스로 연결하게 되면 이 쿨롱미터는 항상 계속 켜져 있어요. 배터리에 전압값이 있는 한은. 그래서 파워를 넣었을 때 스위치를 넣었을 때 그때만 쿨롱미터가 켜지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배터리에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릴레이 그러니까 스위치를 켰을 때 릴레이 온 됐을 때 쿨롱미터에 전압이 들어가서 쿨롱미터가 작동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은 제가 처음에 지금 제작한 거는 만약에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릴레이를 안 통하고 전원을 넣지 않아도 충전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작을 다 하고 나서 이 쿨롱미터에 의문이 생겨서 보니까 쿨롱미터는 충전할 때도 쿨롱미터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충전량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를 안 넣었을 때 그냥 충전해버리면 쿨롱미터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배선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할 때도 결국은 파워를 온해서 릴레이가 연결됐을 때 쿨롱미터가 인식을 해서 그때부터 충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선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요. 그래서 쿨롱미터가 전원이 온 됐을 때 충전을 항상 할 수 있게끔 충전을 하게끔 그래서 쿨롱미터가 구동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배선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휴즈 부분인데 요 휴즈 부분은 별거 아니지만 휴즈 요게 메인 마이너스 쿨롱미터에서 오는 마이너스가 일로 연결될 겁니다. 쿨롱미터에서 P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부분이 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터리에서 릴레이를 통해서 여기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충전기를 간다거나 아니면 대전류 단자 쪽을 간다거나 그렇게 만들 겁니다. 여기 스위치가 달릴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가 오면은 요 각 휴즈별로 여기까지 전원이 들어가 있죠. 플러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서 시거 소켓 플러스에 연결이 되고 시거 소켓 마이너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원 장치가 들어갔을 때 스위치를 켜야만 릴레이가 붙어서 전원이 들어가서 시거잭에 연결된 기타 등등의 제품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전자제품이 쇼트되거나 고장났을 때 그리고 과부하가 언제 며칠 전에 제가 방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충전하면서 방전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가 소켓에 연결된 휴즈가 나갔더라고요. 이제 시스템을 보호를 한 거죠.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이 휴즈가 나가게 되면 요 LED가 요쪽에 LED가 불이 들어옵니다. 나간 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휴즈가 연결된 것들이 불이 들어오게끔 여기 LED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휴즈가 나갔구나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휴즈를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요 배선도에 보면은 요거 C가잭에 보면은 SS1이라고 하는데 C가소켓 1이라고 제가 편의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휴즈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고 그런 식으로 배선을 연결할 수 있게끔 나중에 요게 이제 플러스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이건 뭐 꼭 휴즈에 안 물려도 되지만 공통단자가 있으면 물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물리고 전자제품 쓸 수 있게끔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DC잭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물리고 마이너스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 휴즈를 다 통해서 회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 어떤 거냐면은 요 스위치입니다. 요게 이제 푸시 스위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양 옆에 요게 단자가 있는데 요거는 LED 단자입니다. LED 단자라 스위치 푸시를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 회로를 구성하는 건데 배선을 구성하는 건데 휴즈 이 스위치 상태는 처음에 이게 C예요. C 여기가 NC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즈라네 스위치 버튼을 안 누르게 되면은 전기를 만약에 공급하게 되면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고 보는 겁니다. 흘러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근데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요거는 끊어지고 여기가 이 가운데 게 NO예요. NO. 이게 온이라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로 연결이 돼서 여기를 통해서 릴레이로 가는 거예요. 릴레이 가서 릴레이에 전원을 공급을 해서 릴레이는 전자석하고 똑같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 나사무소로 이렇게 이렇게 구리선 감아가지고 전기를 통했을 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붙게끔 돼 있었던 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릴레이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메인 전원이 연결된 단자가 있어요. 단자가 있어서 스위치 온 했을 때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던 스위치가 스위치 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붙습니다. 요 전자색이 붙는 거예요. 전원이 공급되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 연결된 거를 배선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건데 이런 식으로 배터리에서 나오는 플러스 전원이 요 C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요 LED하고 편의상 LED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LED하고 NO 이거 온 같은데요. 요거하고 같이 물려서 릴레이 한쪽으로 갔습니다. 요거는 뭐 릴레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만 릴레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하면은 릴레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LED 스위치에서 온을 했을 때 릴레이 여기 전원 LED에 불이 들어가고 여기 하나 요거는 요게 C고 요게 뭐 NO고 요게 NC일 때 릴레이 NO하고 LED 한쪽하고 연결을 돼서 요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에 물려주는 거고요. 요 릴레이 이 스위치 LED의 마이너스도 결국 마이너스에 물려주게 되면 온 했을 때 불이 들어오고 요걸로 전원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전자색이 붙어서 메인 전원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메인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선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현재는 스위치를 온 안 했을 때는 푸시를 안 해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죠. 근데 스위치를 온 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여기 이렇게 붙어서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붙어서 LED를 통해서
LED가 불이 들어오고 릴레이에 가서 릴레이를 연결시켜서 결국은 전원이 배터리의 전원이 퓨즈 플러스까지 올 수 있게끔 퓨즈 플러스에서 퓨즈를 거쳐서 시가소켓 플러스로 오고 시가소켓의 마이너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물려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소켓에는 LED가 있어서 전원이 공급되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전자제품들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사용하고 전자제품이 쇼트가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가부가 걸렸을 때는 이 휴즈가 끊어지게끔 그래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배선이 구성되어 있어요. 회로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배선들을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된 것들, 노란 교점들 있죠? 거기는 접점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노란색으로 안 되어 있죠? 여기는 붙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끔 선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지 이거는 붙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노란색 있는 것만 붙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충전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충전을 해야 되겠죠. 충전.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전기 저는 AC 충전기, 한전 충전기로 충전을 일단 하고 차량용 충전기는 나중에 할 건데요. 이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한전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요거 너무 궁금해. 잠시만요. 예를 들어 XT90 단자라는 단자가 있어요. 충전 전 단자가 있는데 요거는 납땜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헤매긴 했는데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퓨즈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과전류가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휴즈를 하나 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휴즈는 어떤 휴즈냐면은 요 휴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휴즈라 선이 들어와서 나가고 요게 휴즈가 60A짜리입니다. 60A나 과부하 그 이상 걸리면 휴즈가 달라게 돼서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게끔 휴즈 제가 지금 제작할 때는 요거는 안 했어요. 요거는 안 했는데 요거는 제작할 때 안 하고 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쿨롱미터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전에 제작한 거라 요거는 제가 바꿀 겁니다. 지금 미리 혹시 만드실 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60A짜리 휴즈를 달아서 60A짜리 휴즈를 달아서 릴레이 하단 쪽에 이거 배터리 쪽에는 상이라고 하죠. 상단 이건 하단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배터리 쪽이 아닌 하단 쪽 휴즈로 받는 쪽으로 가서 전원이 온됐을 때 릴레이가 붙어서 그래야만 배터리 충전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전원값이 들어가면서 그 쿨롱미터 플러스에 전원이 공급돼서 쿨롱미터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휴즈를 달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대전류 단자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요겁니다. 그래서 대전류 단자 요게 빨간색이 플러스 요게 검은색이 마이너스인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대전류 단자니까 인버터 AC를 DC로 바꿔주는 인버터를 해서 가전제품 쓸 때 대전류 단자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굳이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을 생각해서 달아놓긴 했는데, 지금 제가 배선을 하기를 그냥 제가 편의가 요 선이, 그러니까 메인 선, 요런 선들이, 요런 선들, 요런 선들, 여기 좀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 거는 실리콘 케이블 8AWG예요. AWG, 8AWG. 근데 만약에 인버터를 쓰게 되면 2000W 정도 되는 거를 쓰게 되면, MD용님인가요? 거기 유튜브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돼서 위험한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인버터를 안 쓰고 그냥 카본 매트를 연속해서 52시간씩도 써봤는데, 약간의 열이 발생해도 뭐 손으로 만져도 그 약간의 열만 느껴질 뿐이에요. 8AWG일 때는. 그래서 만약에 그 인버터를 쓰시겠다, 그러니까 DC용 가전제품이 아닌 AC용 가전제품 쓰기 위해서 인버터를 쓰겠다 그러면은 요 선들 8AWG가 아니고 4AWG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버스도, 요 배터리끼리 직렬로 연결한 이 버스도 제가 그냥 선을 8AWG를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쓴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고, 요것도 4AWG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인버터, 그러니까 요 인버터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직접 이렇게 가겠죠? 인버터. 그리고 요거, 요 선, 릴레이를 통해서 배터리로 가는 거. 요거는 직접적으로 인버터가 연결되기도, 요건 4AWG로 바꿔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8AWG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인버터를 사용하는 요 라인, 요거는 지금 6AWG로 돼 있어요. 스마트 BMS에 선이 달려서 나와 있는데, 요건 6AWG로 돼 있더라고요. 요거는 굳이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요 라인을 4AWG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 방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프로그램상 용어 같은데 케이싱이라고 하죠. 케이싱 맞나? 케이싱이라고 하던가? 캡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배터리 자체를 외부에 과부하나 과전류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퓨즈를 통해서 배터리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해서 과충전 과방전을 막아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배선도를 제가 그려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제작을 해서 지금 차박만 한 약 10회 정도, 10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충방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쿨롱미터 요 설정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배선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배선들을 보면 쉬워요. 요거만 숙지하시고 어디에 연결된다, 요거 어떻게 연결된다,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자 연결하는 것들, 제가 제작 영상을 올리면서 이 단자끼리도, 예를 들어서 요 퓨즈에서 릴레이까지 오는데 공간은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자들을 갑자기 꼭 찾으면 안 보이네. 이런 단자들을 활용을 해서 실리콘 케이블에 물려서 요 물리는 공구는
요런 공구를 통해서 물릴 겁니다. 물려가지고 쓰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단자를 결대로 물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선을 비틀거나 그러지 않고도 좀 PC를 받고 그 안에다 넣고 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대로 박으시고 결대로 박는다. 결대로 연결을 하시고 하셔야 작업이 좀 수월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를 자꾸 그려봐서 그런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작업을 할 때 편했어요. 근데 요 배선도를 이해를 하시면은 작업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숙지를 하셔서 만약에 제작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이런 부품들은 저는 이 케이블하고 요 퓨즈 요거 요 부분 설명 안 드렸네. 대전류 단자 예를 들어서 인버터를 쓰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휴즈를 150A를 썼어요. 그래서 요 휴즈는 어떤 거냐면은 요겁니다. 요것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걸 이용해서 150A 하니까 인버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도 150A 하니까 많이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150A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분으로 휴즈를 좀 더 사납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배선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제작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만 염두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박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박스에 이제 배터리를 고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묶지 않고 저는 배터리가 약간 배볼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 동영상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스펀지이기 때문에 칼로 잘라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박스 자체에 딱 맞더라고요. 이 박스 자체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 자체가 딱 맞게끔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4개를 넣어놓고 뚜껑을 닫으면은 제가 이 스티로폼으로 또 만들었기 때문에 뚜껑을 닫으면 배터리가 거의 고정돼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BMS는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BMS를 놓고 이퀄라이저는 요 사이 공간에 이런 식으로 제가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휴즈 박스는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배선을 하고 그리고 뚜껑을 닫으니까 꽉 맞아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제가 가지고 다니고 일단 무게는 좀 무거워서 25kg 정도 나가니까 무겁긴 한데 세차하다 보니까 좀 차량 충전기는 제가 안 달려고 해요. 안 달고 나중에 시가증용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근데 그거는 전류량이 5A 정도 돼서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그냥 가정용 한전 충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만방전 했을 때 0.1씩 그러니까 32A 정도 하게 되면 뭐 한 10시간 정도 충전을 하는데 만방전까지는 안 시키고 20% 정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MS 제가 세팅 간단하게 저도 유튜브 보고 알았는데 간단하게 BMS 세팅하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뭐 지금 이 앱을 깔게 되면은 BMS 앱을 깔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앱이 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높은 맥시멈 볼트
그리고 미니 제일 낮은 전압 셀인데 제일 낮은 전압값, 그리고 이제 평균값 3.725V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현재 셀들의 전압차가 0.22mV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밖에 차이, 발란싱을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총 충방전 한 횟수 5번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보니까 제가 80%까지만 안 하면은 이게 횟수가 올라가지는 않는데 80% 넘어가면 횟수가 한 번씩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와트수, 충방전 할 때 와트수 나오는 겁니다. 와트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온도, 박스 안에 온도계가 달려있어서, BMS에 온도계가 달려있어서, 온도가 22도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셀당 전압값입니다. 셀당. 3.291, 3.292, 3.291, 이런 식으로 전압값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요건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 세팅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셀 볼트 하이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는 것. 이제 인산철 배터리 한 셀당 만충 전압량을 세팅을 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3.65V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특히 차박전기님, 유튜버 차박전기님 그 영상을 보고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3.65V까지 안 하고 3.6V로 했습니다. 3.6V로 하게 되면은 3.6V가 넘어가게 되면 충전 전압이 그러면 스마트 BMS를 차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 볼테지 로 프로텍트라고 돼 있죠. 영어가 잘 안 되네. 요거는 이제 만방전했을 때 2.5V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도 덜 방전시키는 2.75V. 그래서 세팅 2.75V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볼테지 합계 13V 하이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3.6V 곱하기 4 하게 되면 14.6V로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V 로우 프로텍트라고 해서 요것들 합친 값 11V라고 저는 해놨어요. 10V라고 했는데 11V라고 만방전 안 시키려고. 근데 요거는 좀 나중에 보아야 되겠지만 제가 대충 충방전을 시켜보니까 20% 남았을 때 잔류 암페어 값이 20% 남았을 때 그때 전압값이 12.8V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그런 상태고, 요건 딥볼테지 프로텍터 해가지고 80mV 이상 셀 밸런싱의 차이가 나면은 BMS에서 밸런싱을 해라,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고, 차지 오버 커런트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는 건 차지할 때 몇 볼트, 몇 암페어 이상 되면은 충전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 같아요. 세팅 값이 저는 60A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스차지 오버 커런트 프로텍트, 그래서 방전할 때 몇 암페어 이상 되면은 방전을 시키지 말아요. 너무 과방전을 시켜서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근데 저는 이거 건들지 않았어요. 그냥 놔둔 겁니다.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온도, 인산철, 배터리 종류, 이 BMS가 또 인산철 말고 다른 거에도 사용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종류를 설정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배터리 용량 몇 암페어냐, 320A 정도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320A 근사치가 돼야 100%로 세팅을 이제 할 수 있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친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셀 레퍼런스 볼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3.2V로 되어 있어서 그냥 세팅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USB가 꺼지더라고요. 블루투스죠, 블루투스가 일정 시간 되면 꺼지는데, 블루투스 이거
얘네들 매뉴얼에 보니까 블루투스를 안 켜려면 요 값을 넣으라 그래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테이트 오브 캐퍼시티, 요거 현재 충전량인데 프로테지로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 충전을 시켰을 때 요걸 100%로 세팅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만방전을 시켰을 때 요걸 0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이제 세팅 값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류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SOC를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밸런스 오픈 스타트 볼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밸런스를 시작하는 볼트를 3.2V 셀당 3.2V 때 밸런스를 해라. 근데 제가는 이퀄라이저를 따로 달았기 때문에 이퀄라이저가 밸런싱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중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이 BMS도 밸런싱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밸런스 오프 딥 볼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건 이제 몇 볼트 이상 차이 날 때 밸런싱을 해라.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셀당 4mV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밸런스를 하는 세팅 값입니다. 요건 요대로 그냥 놔둔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손 안 댔고. 그리고 요거는 온도에 관한 건데 이것 제가 일단은 인산철 배터리가 만충 영상 65도, 영하 30 몇 도까지 충방전을 한다는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까지 충전할 때 40도 이상으로 충전, 50도까지 여름에 차 안에서 충전하게 되면 50도 넘어가려나요? 네, 일단은 40도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세팅하는 거고, 요거는 충전할 때 예를 들어서 영하 0도 이하에서는 충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충전할 때 전압이와 그리고 요거는 방전할 때 온도 50도 이상 됐을 때는 방전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게 스마트 BMS가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울 때 낮은 온도 방전할 때 한계치 마이너스 32도로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손을 안 댔어요. 이것도 제가 손을 안 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그냥 저도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비밀번호 세팅하는 거, 그리고 인위적으로 충전하고 방전을 못하게끔 스마트 BMS 할 수 있는 장치 같아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BMS에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14.4V 이상 되면은 BMS가 충전을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쿨롱미터 이거 보시면 돼요. 쿨롱미터에서 세팅을 해서 14.6V나 하이 볼테지, 로우 볼테지 예를 들어 10V로 세팅을 해놔도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배터리에.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한 프로테지, 충방전 프로테지를 위해서라도 하이 볼테지는 14.6V로 놔두시고 14.6V 14.6V 세팅하시고 로우 볼테지는 10V로 세팅을 해놓으셔도 이 BMS에서 세팅 값이 있기 때문에 BMS에서 차단을 하니까 그렇게 해놓으셔야지만 이 프로테지가 근사치, 충방전 근사치까지 가요. 요 암페어수는 제가 방전을 시켜놓고 충전을 해보니까 암페어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쿨러미터가 99% 정도 정확도가 있다라고 유튜버님들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방전하고 충전할 때도 충전량에 따라서 이 프로테지가 근사치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일단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어줍잖게 만들어 놓은 배선도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다른 유튜버님들 동영상을 보고 많이 참조를 했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파워뱅크를 만들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배선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가 제작한 동영상도 같이 이제 올리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개보수가 쉬워요. 또 업그레이드도 쉽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박스 안에 케이싱만 해가지고 배터리를 넣어놓은 이유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리고 나중에 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캡톤 테이프로 그냥 조련만 시켰거든요. 그거 떼어내고 따로 선만 이런 식으로 캡톤 테이프로 상단 쪽에, 배터리 상단 쪽에만, 요 상단 쪽에만 캡톤 테이프로 제가 테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절연대라고. 이게 캡톤 테이프에 약간 절연하고, 그리고 온도에도 견딘다고 그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놓고, 나중에 요 캡톤 테이프만 뜯어내고 선들만, 예를 들어서 요 선들도 바꿀 수 있게끔 쉽게, 제가 이 케이블을 따로 만든 게, 이렇게 만든 이유가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여기 딱 배터리를 넣으면은 간격이 벌어져서 이 배터리 공급사에서 준 버스 터미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따로, 그리고 또 차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유격이 좀 생기는데, 버스 터미널, 금속으로 된 버스 터미널을 배터리에 연결을 하면은 배터리 단자에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배선들을 참고를 하시고, 요 케이스 자체가 저는 케이스 안 맞아서 몇 번 새로 샀거든요. 근데 요 박스가 딱 맞습니다. 이거 딱 맞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를 이용해서 파워뱅크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